사실 중국인들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중국몽이라는 걸 내세운 게 이전 중국 공산당 지도부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도전의 직면에 있죠. 이거 잘못하면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그래, 중국식이 좋은데? 중국 스타일 좋아. 그거 매력적이네. 이런 중국 매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 국경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트럼프 2기 들어서 이제 서서히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카드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쉽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냥 뭐 이익을 주고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의 경우에는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지만 바이든에 비해서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슬고 저쪽에서 때리면 우리도 때리고 이렇게 가면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정도 문제겠죠. 여전히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 경제가 호황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미중 대립이 그리고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다라면 모르지만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내수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중국 수출이 장벽을 만난다면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중국인들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도 그렇지만 중국인들 스스로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느냐 이것이 중국의 미래 그리고 중국이 세계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실 보면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억압 때문에 똘똘 뭉치기도 하고 목소리를 낮추기도 했지만 스스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체제, 준전시체제에 하나로 응집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중국은 미국에서 압박을 오면 이건 맞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강한 게 오면요. 이건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태극권의 원리하고 비슷하거든요. 태극권은 저쪽에서 들어오면 그 바로 쳐가지고 그걸 제압하지는 않거든요. 어찌하면 그걸 이렇게 피해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의 압력이 오면은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중국이 지금 주변 외교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과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를 대하는 것만도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고위급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해달라고 유치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다든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죠. 근데 다른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늑대 외교 뭐 이런 거친 모습이 상당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국에서 날아오는 힘 또는 어떤 공격을 분산시키고 이걸 다른 데로 가서 그걸 만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정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남미 정책이라든가 동남아 정책이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정책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공항에 가면요. 제가 중국에 지난해 보니까 작년에 한 12번 갔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은 러시아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중동 사람들 많아졌고요. 중앙아시아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죠. 이게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이 지금 생존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피해 나가서 세계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을 우리가 직접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미 힘을 분산시키면서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해서 세계 다른 곳으로 진출해서 그쪽에 물건을 팔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둑 전략이죠. 그러면 이제 바둑은 빈집을 자꾸 선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어디가 그러면 빈집이냐. 이쪽 귀에서는 이미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쪽 귀에서 상대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저쪽 귀로 이렇게 바둑을 둬야 되는 거죠. 바둑알을 둬야만 선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가는 전략 그리고 일종의 진지전, 참호전이고 한편으로는 마오가 이겼던 장기적인 지구전입니다. 이 싸움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단시간에 끝날 게 아니다. 그렇다면 첨단 산업을 비롯해서 지구전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비롯해서 첨단 AI를 비롯해서 이게 결국은 싸움의 승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동전도 하고 참호전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구전도 하고 그러면서 바둑 두듯이 체스를 두는 게 아니라 바둑 두듯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외교 전략이 굉장히 영악하죠. 굉장히 영악한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제스처 그 다음에 어떤 우호적인 것도 굉장히 과거 몇 년보다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중국 민심은 어떤가요? 한편으로 보자면 지금 미국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게 생겼죠, 중국인들이. 근데 사실 미국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미국이 저렇게 되니까, 그리고 미국에 갈 수가 없어.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비자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걸 미국에서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게 학위를 받고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취업기회가 사실은 첨단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늘 조사해보면 중국인들에게 세계 어느 나라가 좋습니다. 미국이 1등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러시아가 1등이에요. 예전에 개혁개방 한창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에 나올 때는 미국이 좋다라는 게 비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다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제 미국에 대응해서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도 냉전체제가 부활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과 그렇게 대응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국인들에게 조금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은 트럼프에게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 결과가 어땠나요? 트럼프 일기 때 이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많은 물건들을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사겠다.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 지역에 있는 농업 지역 뭐 이런 데를 사주겠다. 많은 것들을 했는데 경제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다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기 들어와서 트럼프의 약점을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었던 그런 곳들. 거기에 농산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든가 그와 관련된 산업들을 이렇게 좀 관세 장벽을 더 높이 한다든가 그러니까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을 찾아내서 그 점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차원이라면 중국도 무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진핑이 꿈꿨던 중국몽,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됐나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중국몽이라는 걸 내세운 게 가장 이전 중국 공산당 지도부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몽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부강한 중국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이 아편 전쟁 이후에 나라가 가난해서 그리고 힘이 없어서 서구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핍박을 당했다. 그러면 중국을 부자 나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국몽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잘 나가다가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죠. 지금 미중 대립 속에서 이게 관건적으로 지금 모순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지금 중국 공산당도 무너지고 중국몽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생각했던 뭐 2028년이면 어느 정도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죠. 미중 대립 속에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첨단 산업 발전 전략이 어떤 효과를 낸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중국몽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죠. 또 하나 어려운 문제는 중국몽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타이완을 중국인들 용어로 하자면 통일하는 거죠. 병합하는 거죠. 다시 이제 말하자면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중국몽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게 두 번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미 홍콩도 들어왔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이제 타이완이죠. 그런데 미중 대립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전망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무력으로 지금 개입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죠. 무력으로 타이완에 개입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간 그 치명상은 중국 자신에게도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세계전적으로 미중 대립이 격화된 속에서 세계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타이완 통일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흐려진 겁니다. 그래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셈입니다. 또 하나 중국몽의 세 번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중국 문명을 세계에 전파하는 겁니다. 중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 가치관, 이게 문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네이션이 아니라 문명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후에 중국은 서구적인 걸 받아들이고 남의 걸 받아들이면서 중국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중국 문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시대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게 중국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식 현대화, 그 다음에 중국 문명 이거를 건설하는 데 굉장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술 체계도 중국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학술 개념도 중국에 기반을 두고
중국 전통 속에서 발굴해라. 그 다음에 문명 체계도 중국적인 고유 문명을 창조하자. 이게 이제 그래서 전통문화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도 굉장히 중국스럽잖아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자를 이제 재발견한다든가 중국 전통 사상을 재발견한다든가 그러니까 중국식 현대화든 아니면 중국식 학술이든 이 중국식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국 문명을 고유 문명을 창조하고 그 고유 문명을 창조하는데 전통, 현대 그리고 사회주의 이거를 결합해서 중국식 문명을 창조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국몽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걸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관건은 뭐냐면 중국인들은 지금 스스로 우리께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밖으로 나가려면 세계인들이 그래 중국식이 좋은데 중국 스타일 좋아. 그거 매력적이네. 이런 중국 소프트 파워에 대한 매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 국경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국몽이라는 걸 내세웠지만 중국몽 실현 자체가 커다란 위기에 지금 말하자면 한계나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